인생살이 여러분의 희로애락 사연을 읽어드립니다. 저의 아픔은 여전히 가슴에 묻혀 있습니다. 저는 미국 교포이며 직업은 동시통역사인데 한국과 미국으로 가며 살고 있어요. 한국에는 딸이 있고 미국엔 아들이 있죠. 저는 22년 전 아들이 3살 되었을 무렵 아들만 데리고 온몸에 멍이 들고 성한 데 없이 심신이 피폐해서 남들이 볼 땐 정신병자 같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미국 캘리포니아 어느 집으로 왔죠. 제가 신입생이었을 때 복학생 오빠를 만났어요. 멋진 오빠였죠. 오빠가 졸업할 때까지 1년이란 달콤한 시간은 너무 빨리 흘러갔어요. 오빠는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게 좋겠다며 미국으로 떠나고 저는 못했던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방학 때만 잠깐 들어왔다가 돌아가길 반복하며 저에게 유학을 권유했는데 당시 저는 영문과생이라 졸업할 때까지 유학에 필요한 학점이나 토플 등을 준비하기는 쉬웠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는 신문기자셨는데 엄마는 아버지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다며 저희 어렸을 때 의상학원을 다니시고 경험을 쌓으시더니 종로에 의상실을 개업하셨는데 장사는 제법 잘 되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언니는 일찌감치 유학 가서 공부하더니 교포인 형부와 결혼해 직장 다니면서 잘 살고 있어서 유학 가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답니다. 오빠는 2년 후에 박사 학위를 따면 대학에서 당분간 학생을 가르치며 국내 교수 자리를 알아볼 거라고 저에게 교육학을 전공해서 선생이 되면 결혼해서 같이 여행을 다닐 수 있다고 해 공부하기 편한 대학원에서 2년 만에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오빠는 박사 학위 취득 후 미국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중 딸이 태어났어요. 딸이 2살이 될 무렵 남편의 모교에서 교수 자리가 생겨 한국으로 돌아와 간단히 결혼식을 올리고 서울에 신혼살림을 차리면서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만삭이 되어 아이를 낳고 친정에서 몸조리를 하겠다 하니 시부모님께서 딸 아이 갓난아기를 데리고 경기도 집으로 가셨어요. 저도 함께요. 딱 일주일 몸조리를 시켜주시더니 나도 며느리밥 좀 얻어먹자 하셨습니다. 그러며 당신은 밭에서 일하다 아이 낳고 이틀 쉬고 난 뒤에 일했다며 저를 밀치며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런 것 상관없이 며느리는 당신들의 종이어야 하고 아들만 잘 나가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시어머님이 어느 날부턴가 저희 아들이 자기 집 아이가 아니라고 잘 알아보라고 남편에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데 남편이 씩 웃으며 저 애가 우리 집 애 맞아? 하고 묻길래 대답 안 하고 무시했더니 갑자기 저를 정신없이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게 습관이 되더니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때렸어요.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저의 얼굴을 보시더니 그렇게 맞아야 참한 며느리가 된다 하시는데 소름이 쫙 끼치고 무서워서 이건 아니구나 싶어 친정 부모님께 여태까지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아버지가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아버지가 아이들 데리고 엄마와 함께 집에 가 있으라고 아버지는 남편을 보고 오시겠다며 집에 남으셨어요. 아버지가 남편에게 이혼을 해라 했더니 바람핀 남자를 데리고 오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겠다 했다네요. 집에 돌아가지 않고 친정에서 애들 데리고 살고 있는데 남편이 만나자 해서 나갔더니 미안하다. 애들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하길래 무서워서 집에 가기 싫다 했더니 골목으로 끌고 가서 죽을 만큼 저를 때리는 거예요. 결국 남편을 포기하고 딸은 엄마에게 맡기고 의도치 않게 거센 파도에 휩쓸려 저와 저희 아들은 미국 언니 집에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다니는 한인교회에서 한글 공부를 가르치던 중 목사님의 도움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난 후 미국 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취직하기 전에 1년 전부터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것이 취직에 도움이 되었어요. 저희 아픔은 여전히 가슴에 묻어둔 채 세월은 가고 저희 아들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공부에 흥미를 갖지 못하더니 결국은 대학을 안 가겠다 하더군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언니에게 의논했더니 언니가 아들에게 대학을 안 가겠다면 하고 싶은 걸 말해보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전기계통의 일에 흥미가 있다고 해 전기기술학교를 보내고 저는 꾸준히 공부해오던 공부가 결실을 보게 되어 동시통역사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일이 들어오는데 이유는 미국에서 오랫동안의 생활이 통역에 영향을 발휘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해서 직장에 다니는데 나이 많은 기술자들이 서로들 자기 아들이라고 예뻐하고 현장에서 많은 기술을 가르쳐준다 하며 아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너무 좋아한답니다. 하루는 아들이 아빠를 보고 싶다며 만나게 해줄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전화번호를 받아 한국에서 가족이 만났죠. 처음 보는 아들과 아버지는 서먹하게 쳐다보며 포옹을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부자지간이 붕어빵같이 닮은 모습을 보니 참 억울한 세월이었어요. 딸은 제가 미국으로 간 뒤 남편이 혼자 아기를 키우면서 재혼을 했는데 오래 살지는 못하고 헤어진 후 혼자 살고 있더군요. 그동안 딸을 미국으로 데려오고 싶었지만 자기가 아빠를 떠나면 아빠가 외로울 거라며 아빠 곁에 있겠다 하더군요. 애들 아빠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아들이 저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아들이 묻는데 그 사람은 목이 메는지 한마디도 말을 못하더군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날 그 사람이 아들을 끌어안고 아빠가 미안하다 하면서 통곡을 하며 우는데 아들이 엄마와 나는 미국에서 슬프게 살았어요. 나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또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며 아빠 어깨를 두들겨주는 아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